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6일 월요일 아침 9시 12분입니다. 한국장은 제가 금요일 날 이미 다 언급을 드렸고 그 드린 이야기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딱히 더 말은 안 하고 일단 평상시처럼 미국장부터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보시다시피 뭐 적당히 올랐어요. 1%, 1.3%, 나스닥 1%, S&P 1.3%, 그죠? 특별한 일 없었던 겁니다. 미국 시장 특별한 일 없었던 거고, 아시다시피 요즘 시장은 어떤 기대감, 뭐 좋은 것만 반영해서 좋은 것만 반영시키는 그런 약간 오버슈팅성 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1%씩 어제 상승하는 거는 특별한 일 없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판단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뭐 나스닥이 1%, S&P가 1.3% 올랐으니까 FANG가 좀 약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 강보합 정도. 애플하고 뭐 하여튼 FANG가 좀 상승폭이 약하면서 상대적으로 S&P보다 나스닥이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좀 자세히 그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든 해석이 제일 편한 거는 그 현물 말고 저기 선물 말고 현물 차트로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미국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잊지 않고 가장 그 중요한 날짜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요 날이 되겠습니다. 딱 봐도 거래량도 많고 장대 음봉에 뭐 윗꼬리도 길고 고점도 이날 나왔고 보시다시피 이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겠죠. 11월 9일. 그죠? 아무튼 이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은 이날의 고점을 일단 계속 잘 넘지 못하고 어쨌든 그림상으로는 계속 여기 어디서 이걸 이제 돌파 한창 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뭐 지나봐야 아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넘을 것이다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일단 대봐야 아는 건데 언제까지 이게 오를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S&P 현물 차트죠. S&P 현물 S&P 500입니다. 참고해서만 그냥 들어보세요. 요게 보시면은 미국 시장은 보통 한 15거래일 단위로 움직이더라고요. 끊어져서 박스권 들어온 뒤 최근 3개월 정도는 계속 15거래일 단위로 움직여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15거래일 정도 하락하고 그리고 요날 저점에서부터 대략 한 12거래일 정도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고점에서부터 여기 저점까지 14거래일 동안 하락하고, 자, 그러니까 대충 느낌이 오시죠. 한 12거래일, 15거래일 정도 한쪽으로 진행이 되면 그쪽으로 끝이 나는구나 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10거래일째 뭐가 진행 중입니다. 그죠? 10거래일째 뭐가 진행 중이고, 좀 적게 가면 12거래일, 좀 많이 가면 15거래일 정도 갔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그죠? 뭐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다. 그러니까 최대 15거래일 정도 상승을 하더라도 11월 20일이면은 이번 주 후반입니다. 이번 주 정도까지는 계속 오를 수 있겠다. 가장 많이 오르면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 마이크로한 단위로 좀 보자면은 지금까지는 보통 12거래일, 15거래일 정도 상승하고 뭐 어쨌든 12거래일, 15거래일의 한 사이클로 계속 3개월 동안 움직였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뭐 이 와중에도 이렇게 상승 N자나 하락 N자의 작은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날짜가 몇 거래일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번에 폭등했던 구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동안 상승했거든요. 고점까지, 저점에서 고점까지 7거래일 동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요날 저점이 나왔으니까 하루 빠지고, 그러면은 다시 7거래일 정도 더 상승할 수도 있겠거니 하고 좀 더 작은 단위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3거래일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뭐예요? 짧으면은 한 12거래, 그러니까 짧으면은 한 월화수, 한 수요일 정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고, 조금 길게 보면은 금요일 정도까지도 갈 수가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 후반 이번 주에는 지금 어쨌든 이 오버슈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좀 두고 보시고, 만약에 뭐 어떤 베팅을 해보시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주 후반 정도를 누려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나스닥에 적용시켜봐도 비슷하고 큰 차이 없고 코스피에 적용을 시켜봐도 그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한번 좀 기다려 보시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뭘 할 때가 아니다. 그죠? 당연히 오르고 있으니까 인버스는 쉴 때다.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죠. 아, 당시에 뭐 이렇게 올랐던 이런 그림이나 지금 이런 그림이나 과연 뭐가 다를까 이러면서 만약 무너지게 된다면 와장창 할 수가 있겠다라는 점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기다리면 되겠죠. 변동성 지수 같은 거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일단 약간, 물론 이걸 지지력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보통 보시면 변동성 지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아리까리하게 좀 요렇게 그 저점을 만드는 패턴들이 이렇습니다. 깼다 놨다 깼다 놨다 하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이렇게 움직이죠. 어쨌든 일단 23, 24 자리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거래일째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보자고요. 뭐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S&P하고 나스닥도 폭등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변동성 지수는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안 빠지고요. 지수가 오르더라도 안 빠질 수 있다고요. 움직임에 따라서. 아, 참 S&P하고 나스닥 보면서 참 그 얘기를 안 드렸네. 여기서 제가 어쨌든 그 최소 수요일 아니면은 뭐 금요일 정도에 뭘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자, 그래 수요일까지 갔어요.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까지 갔어.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런 고점, 여러분들 상승했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난번 직전 고점 여기 돌파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 날아가는 게, 이런 게 상승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2거래일에서 뭐 3거래일 정도 더 줘가지고 이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시도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못 넘으면 어떻게 돼요? 못 넘으면 한 2에서 3거래일 뭐 아니면 금요일까지 해서 이거 못 넘어가면은 이번 주에 여기 있는 이 고점을 빨리 돌파한 척해서 이 목표치 못 만들어내면 굉장히 또 그림 더러워지는 거겠죠. 아시겠죠? 모양이 빠그라지는 거라고요. 모양이. 상승행자 같은 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만들어지면은 이제 완벽하게 예쁘게 목표치를 채워서 요거 자체가 또 한마디가 돼서 여기서 또 조정 나오고 여기 또 올라가고, 그럼 또 이렇게도 한마디가 돼서 또 이렇게 올라가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파동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근데 지금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여기 어딘가에서 빠그라지게 된다면 뭐겠어요? 쌍고점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일자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일자나 어떤 기간적인 목표치는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넘지 못하면 굉장히 그림 안 좋아지면서 쌍고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서 또 빠그라질 가능성이 있을 거니까 이런 점을 잘 보시라는 거고, 지금 사실 미국장이나 한국장이나 최근에 이 첫 번째 상승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게 상승행자로 과연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되긴 됩니다. 물론 오버슈팅 장이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할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은, 가능성은 열어놓지만, 물론 지금 상식이 안 통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이 상승행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행자 목표치라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거죠. S&P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그럼 여기서 저점부터 해서 이렇게 상승행자로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4천이에요, 4천. 정확하게 하면 뭐 3,942 정도쯤까지 찍히는데, 현물지수 기준으로 4천이라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2거래일, 3거래일 남았어요. 2, 3거래일 남았어요. 상승행자 목표치 이거 가능하겠냐? 참, 2, 3거래일이 아니고 한 3에서 5거래일 좀 남았는데, 그럼 이게 가능하겠냐? 이 상승행자 같은 거 패턴 어그러지면 모양 더러워질 수도 있겠다, 그죠? 이런 생각 정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얘기 일단 드리고, 애플 같은 것도 한번 좀 잘 보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애플이 강하게 가야지 가는 건데, 일단 뭐 계속 수렴형입니다. 뭐 정확하게 뭐 지금 제가 뭐 차트에 뭐 선을 긋고 이러지는 않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삼각 수렴형 나오고 있고, 이 안에서 계속 와리가리 놀고 있습니다. 최근 강한 건 어쨌든 이게 정상이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오버슈팅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액면 분할까지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정한 비싼 주식이긴 하거든요. 비싸니까 액면 분할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애플이 더 가야 되는데 애플이 잘 못 가고 있다, 뭐 이 정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 차트는 한 번씩 잘 보세요. 뭐 상승하더라도 요즘 일단 거래량 좀 줄어들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대표적으로 그 액면 분할했던 친구들이 애플하고 테슬라잖아요. 이런 친구들 잘 보세요. 이런 친구들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한 번 더 위로 친다 칩시다. 한 번 더 위로 쏜다고 치더라도 별로 가망 없다. 이 정도 말씀 뭐 드리면 되겠죠.
지금 자리에서 그러니까 대세 상승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런 자리에서 지금 주도주를 살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도주가 싼가 비싼가, 그러니까 제가 뭐 대세 상승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미국이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 그런 조건들을 말씀드리는데, 외국인이 들어와야 된다든가. 근데 그런 조건이 안 갖춰지잖아요. 안 갖춰지고 있으니까, 제가 대세 상승장에서 돈을 벌었을 때는 이러한 조건들이 아니었거든요. 대세 상승 조건은 항상 똑같은 거다 보니까. 또 그리고 주도주가 싸고 가격적 메리트가 있어야 얘가 이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어야, 애플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어야 이제 전 세계 주식시장이 그나마 애플빨에 기대서 죽지 않고 갈 수 있는 건데, 뭐 물론 모릅니다. 뭐 코스피만 놓고 보면 모르죠. 근데 한국 시장은 세계 제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한국하고 몇몇 국가들이 이제 대세 상승 빌로 가는 거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중요한 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몇 년간 그래도 계속 상승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유가, 한국장이 계속 꼬꾸라짐에도 불구하고 S&P하고 코스피하고 비교해 보시자고요. 제가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코스피가 자빠지는 구간에, 이거 월봉입니다. 제가 코스피가 계속 자빠지는 구간에서도 계속 앞으로 상승장이다라고 이야기를 이 구간에서 계속 드렸었는데, 여기서 제가 상승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미국이 안 죽으니까 계속 상승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미국이 오버슈팅이 없기 때문에, 오버슈팅 없이 이런 자리에서 건전하게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 코스피도 계속 상승을 주장했던 건데,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 미국이 좀 아리까리해요. 미국 맛이 좀 안 좋습니다. 미국 물이 안 좋아서 뭐 그래요. 보통 어떤 버블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연 단위로 딱딱딱 끊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나스닥 지수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옛날에 2000년 IT 버블 때 같은 때 보시면 12월까지 상승해요. 그죠? 12월이 아니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 어떤 연도, 이 월봉, 일봉, 주봉, 월봉, 연봉이 있잖아요. 보통 연봉에서 그 봉을 끝까지 채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12월 달까지는 보통 이렇게 장대 양봉 쭉 뽑아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쉽게 빠지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여기서 한 달 더 오른다고 해서, 이게 지금 그 보이시죠? 그러니까 99년 초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99년에 이 IT 버블의 8, 90%는 다 만들어진 건데, 99년에 보시면 연봉으로 환상하나 하면은 요게 장대 양봉일 거 아니에요. 장대 양봉, 그죠? 이게 이 장대 양봉일 겁니다. 이게 12월 달까지 결과적으로 쫙 뽑아냈다고요.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더 오를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거 더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버블 위에 버블 쌓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단지 이제 인버스 들고 계신 분들의 가슴이 좀 얼마나 찢어지냐가 큰 차이가 되겠죠, 그죠? 지금 여기서 솔직히 저는 뭐 바로 꺾일지 아니면 한 번 더 쏠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아리까리한데요. 미국이 한 번 설마 더 쏜다고 해도 지금 이 그림이다.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스피도 좀 더 쏠 수 있겠죠. 근데 그래봐야 우리 대장님이 돌아가시면 와해될 수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미국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많이 올랐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대세 상승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래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며요. 지금 인버스가 싸지. 지금 여러분들 삼성 지금 6만 얼마 넘어가갖고 지금 갭으로 넘어간 삼성전자, 한 2주간 폭등한 삼성전자가 싸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인버스가 싸냐 삼성전자가 싸냐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회 수익이 어느 쪽이 더 높겠냐. 물론 뭐 단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 좀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차라리 지금은 삼성전자를 매매하고 인버스를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인버스를 어떤 손절을 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추가 매입을 고려해서 뭐 단타라도 한번 칠 생각을 해야지. 아무튼 뭐 그렇고요.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엄밀히 따지면 박스권 자리는 여기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박스권으로 보는 게 좀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가 진짜 오를 생각이 있으면 빨리 92.7 위로 올라오겠죠. 92.7 위로 올라올 거고,
아무튼 어젯밤 같은 경우는 또 약세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또 올랐죠. 그죠? 달러 약세 나오면서 주식시장 올랐고 정상적인 흐름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그 지금 계속 버블이나 슈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달러 인덱스도 자꾸 빠지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것도 그림 같을 겁니다. 이것도 주식시장하고 똑같이 이 여기서 이 달러의 어떤 폭락 같은 게 좀 심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에 하락할 때 과연 여기 전저점을 깰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전저점 안 깨면 이게 다중 바닥형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죠? 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번에 만약 다시 하나만 또 만든다면 어쨌든 이 주변은 지금 보시면 92.3 뭐 하여튼 대략적으로 이 구간은 이제 이 자꾸자꾸 여기서 반등이 나왔던 자리라 가지고 이제 자꾸자꾸 지지력은 어쨌든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한 번씩 보시면서 네, 달러 인덱스까지 좀 체크를 했고요. 한국장 넘어갈게요. 한국장. 네, 특별히 한국장. 자, 오늘 제가 그 오버슈팅 나오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콜옵션에 말도 안 되는 장대 항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날, 이 오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장대 항봉까지는 아니고 좀 말이 돼 보이네요. 이건 그죠? 좀 더 길어졌으면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뭔 특징이 있냐면 오늘 뭔 특징이 있냐면 딱 보세요. 선물 차트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봉의 길이하고 선물의 봉하고 콜옵션의 봉하고 좀 느낌이 좀 있어 보이죠?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선물이 1cm 오르면은 콜옵션도 한 1cm나 한 0.8cm 정도 오르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러잖아요. 선물이 한 2cm쯤 오르면 콜옵션도 한 2cm쯤 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느낌은 선물이 한 1cm쯤 올랐는데 옵션은 한 1.5에서 2cm 정도 오르는 듯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콜옵션의 변동성이.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도 커졌고 특히 지금은 콜옵션 자체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서 선물이 1cm 움직인다 하더라도 콜옵션은 막 2, 3cm쯤 움직이는 그런 때거든요. 표현이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절대 뭐 빠지거나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오늘은 아마 원웨이로 계속 하루 종일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모든 시세는 오버슈팅해서 저기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고 그랬는데 일단 말도 안 되는 장대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 조금 더 슈팅 좀 강하게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이 단기적으로 너무 이격도 과대해지고 있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인버스 고맙죠. 물론 오늘 하루는 뭐 여러분들이 좀 괴로우실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그러니까 미국장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요일 아니면 뭐 금요일 이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 한국은 어떻겠습니까? 한국은 아마 좀 빠르면은 뭐 한국은 내일 정도 빠르면은 뭐 내일 솔직히 내일은 좀 모험일 것 같고요. 한국도 대충 아마 수요일 정도부터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 정도 오늘 만들어 놓은 고점을 넘는지 못 넘는지 한번 체크하고요. 그리고 나서 못 넘는다 그럼 수요일 날 뭐 하나 해볼 수 있겠죠. 수요일 날이 아니라면 한국장도 아마 금요일 날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 정도 뭘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일단 오늘 구경만 하시고요. 일단 오늘은 뭐 그죠? 이렇게 슈팅이 올라가는 건 별로 무섭지 않고 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것도 여러분들 대세상승 퍽도 잘하겠습니다. 대세상승 전고점 넘긴 넘었는데 반드시 다시 전고점 자리 확인하러 내려오겠네요. 이렇게 오르면은 내려올 때도 폭락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죠? 아무튼 좀 미심쩍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시세를 끝내기 위해서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지금 이게 이런 자리에서 지금 자꾸 힘을 이날 하루 보여준 걸로 좋겠어요. 11월 13일 날 전고점 돌파 안착한 걸로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거 이제 단타 치는 분들이 좋아하는 삼성전자 그림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부작용이 좀 클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놓으면요. 반드시 다시 이 시작점인 61,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와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급등하면 급락이 쏟아질 수 있는데
뭐 아무튼 이런 얘기는 좀 그만하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거 다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랐던 적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오르길래 주식 다 팔고 도망갔던 때가 그게 이번에 코로나 직전이었어요. 이 비슷한 때가 이런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도 어떤 중요한 정고점들 다 돌파하는 자리였는데 텀벙 넘어가더라고요. 텀벙 넘어가더니 그 다음에 코로나 맞았어요. 이런 거를 좀 한번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반드시 되돌립니다. 물론 지금이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11월이잖아요. 11월이니까 어떤 봉 관리 차원에서 연봉, 뭐 일봉, 주봉, 월봉 있고 연봉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1년을 봉 하나로 치면은 연봉의 개념에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어떤 봉을 꽉 채우려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긴 해서 뭐 올해는 잘 안 빠지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그런 흐름이죠. 이것도 결과적으로 12월이었는데요. 12월 달에 이것도 연봉을 꽉 채우려는 그런 움직임, 연봉을 장대연봉으로 채우려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1월 달 조금 버티다가 2월 돼서부터 자빠졌잖아요. 그죠? 이런 점들. 올해는 뭐 좀 해피하게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이거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점. 아무튼 또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이거 꼭 그렇다고 제가 12월 달에 연봉을 꼭 꽉 채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꼭 채운다는 얘기는 아니고 12월 달에도 자빠지는 사례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버가 강하게 나오냐에 따라서 12월 달에도 못 버티고 그냥 자빠질 수도 있다라는 점은 어쨌든 좀 열어놔야 되겠죠. 그런 가능성 정도 열어놓으시고요. 코스닥 시장은 뭐 12,200원 정도 넘어서 돌파 한착 하시면 뭔 일이 생기겠구나 하고 좀 비중 줄이시던가 그 정도로 하시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저항 안에서 좀 놀고 있다. 보시다시피 코스닥은 좀 상승률이 좀 덜하네요. 그죠? 코스피보다도 못하게 오르네요. 이런 점들.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오늘도 한 8원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다이버전스, 기술적 지표들에서 다이버전스나 이런 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주 단위로 뭐 이런 것들 보셔도 이제 뭐 완전 이제 뭐 우물권으로 들어가고 완전 뭐 단기적으로 언더슈팅이 막 쏟아지고 있다. 이거 이렇게 언더슈팅 계속 쏟아지면 결코 좋을 게 없습니다. 이것도 결코 좋을 게 없어요. 이거 다시 금방 또 튀어오릅니다. 아무튼 뭔가 저는 그래서 거의 다 왔다는 생각이에요. 거의 다 와가는구나. 얘네들가 못 견디니까 이렇게 쇼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코스피 같은 것도 월봉 같은 것들 한 번씩 좀 보세요. 이게 자기네들이 이 시세를 감당할 수 있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면은 봉들이 짧게 무리 안 하면서 간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자리에서 뭐 이런 자리 좀 많이 오를 때 이런 자리에서들 보시면 봉들이 짧은 게 많은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약간 슈팅이라도 나온 자리는 결과적으로 이 자리까지 다 되돌리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힘이 없으면은 꼭 장대양봉 뽑는 법이거든요. 이런 자리에도 장대양봉 월봉입니다. 이거 장대양봉 이렇게 뽑아내면은 그 다음에 자빠지고 하여튼 그래요. 항상 시세의 끝들을 보세요. 항상 시세의 끝들은 장대양봉이 끝이 나는 겁니다. 월봉에서 장대양봉 나오면 조심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서 장대양봉 막 쏟아지다가 이제 박살 난 거죠. 장대양봉이 이렇게 폭락한 이후에 나오는 장대양봉 이런 건 괜찮은데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이렇게 쏟아내는 이런 장대양봉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죠? 아무튼 뭐 이 정도 이야기까지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마인드 컨트롤들 잘 하세요. 미리 잡아서 좀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손절을 하더라도 최소 다음 주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 정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